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250여 기관에 대한 장기간 기간 설립하고 1200 기관의 경영 지원을 저희가 7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올해만큼 설립을 원하는 기관이 많고 또 어렵게 지정심사를 통과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계속 미뤄오던 대표님, 코로나 완화되면서 새롭게 창업을 생각해서 시작한 대표님, 공사하기 좋은 봄을 기다리다가 창업하신 대표님들, 올해 어렵게 고민하다가 국회와 함께 준비해서 지정받으신 대표님들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인사는 여기까지만 하고 설립하셨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설립이 시작이고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죠. 어떤 사업을 하든 대표님들이 해야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체계화. 체계화를 바라는 마음은 신규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간 기관이 대표님들이 가진 고민이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기존 대표님들께서도 가능하다면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지정받은 만큼 체계화는 신규 기관에서 대표님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신규 입사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체계화된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좋은 직원들을 뽑는 데 있어서도 기관의 체계화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럼 체계화를 위해서 대표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분담할 직원을 뽑는 것입니다. 그럼 당장 뽑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가능합니다만 수익이 나지 않으면 대표님께서 따로 개인 자금을 써가면서까지 뽑기는 어렵겠죠. 그럼 그 이전에 체계화를 위해서 하실 일들은 어르신의 수를 늘리는 것일 겁니다. 수급자를 늘리는 것은 순수익을 늘리는 일이기도 하고 어르신에 대한 복지를 실행할 수 있는 대표님께서 응당하셔야 될 일이며 장기간 기관을 설립한 궁극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결국 수급자 확보를 통한 순수익 확보, 복지 실행이 수급자 대표님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인 것이죠. 그런데 기관의 체계,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영업만 하시다 보면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해야만 하는 일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인데요. 장기간 기관은 공단, 시군구, 노동부 등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게다가 매일, 매주, 매월, 분기별, 반기별, 연별로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또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수행하다가는 2, 3년 뒤에 이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환수, 기간 정지, 폐업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도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초기 설립부터 2년 내의 기간들을 상담을 해보면 크게 일의 밸런스를 다음과 같이 가져간 기간들로 나뉘게 됩니다. 한 1년, 2년 뒤에요. 첫 번째는 영업 집중 유형입니다. 수급자 영업에 집중을 하고 공단에서 시군구에서 그리고 관리기관 등에서 하라는 그 일과 그리고 청구만 수행하고 나머지 업무들은 다 무시하다가 어르신 수가 안정되는 1, 2년 되는 해에 걱정이 돼서 이전 업무를 되짚어서 하는 유형. 두 번째는 행정 집중 유형이었습니다. 어르신 모시는 일은 열심히 내가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다 끝날 거야. 영업보다는 평가 A가 중요하지. 평가 A 가자. 세 번째 유형, 완벽주의자 유형. 둘 다 잘하면 되지 뭐. 오후 3시까지는 영업 위주로 활동하고 오후에는 행정을 하는 거야. 밤 10시, 11시면 어때? 야근 가자! 천천박사는 어느 유형이었을까요? 예, 아시겠지만 저는 세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될 줄 알았어요. 설립하기 3, 4년 전부터 이미 30개, 50개의 기관의 평가를 도와드리곤 했거든요. 그냥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 끝나고 새벽 3시도 되고 4시도 되고 진짜 완벽하려다가 건강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 상담이 제대로 될까요? 여러분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을 추천할 수 있을까? 열심히 했던 저도 이런데 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시군구에서 하라는 일들만 하고 나머지 행정 업무들 다 등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유형처럼 직원들이 이미 해당 업무에 익숙해져서 나중에 FM으로 업무를 진행하려고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힘겹습니다. 또 1, 2년 전에 이미 그 해놨던 업무를 다 되짚어서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예전 거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FM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소모도 굉장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업무 과중으로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 모두 굉장히 많이 잡아먹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게다가 제대로 하지 않았던 업무에 대한 환수나 업무 정지 이런 부분들 다 책임져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인 행정에만 집중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수급자 모집이 되어야지 직원들을 더 뽑습니다. 직원들을 더 뽑아야지만 해야 하는 일이 수월해집니다. 체계화가 됩니다. 행정에 집중한다는 것은, 행정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공부만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만 잘한다고 성공하나요? 결국 어르신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장기간 기간 성공하기 힘듭니다. 어르신 없으면 순수익이 나지 않아서 대표님들 힘 쭉쭉 빠집니다. 그러면 어쩌라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천천박사는 장기간 기간에서는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수급자 확보하고 해야만 하는 일, 뭐 이런 다른 업무들 그 관련해서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대표님 포함해서 직원이 방문 요양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을 초기에는 시설장님 혼자서 하셔야 되고요. 주야간부하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 초기 인력 1명 또는 2명이 사실상 모든 일을 다 떠맡아야 합니다. 물론 요양보 선생님들, 케어 선생님들 계시지만 어르신 케어에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두 명이 초반에는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다만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 나가시다가 어르신이 안정되는 시기, 그러니까 한 1년, 2년 정도 되겠죠. 부수적인 일들을 되짚어서 맞춰 놓으세요. 그럼 적어도 2년이나 3년 안에는 체계화가 될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 사업은 중장기 사업입니다. 2, 3년 안에만 체계화할 수 있고 언제 감사가 나와도 보여줄 수 있고 문제만 없다면 사업을 문제없이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기간 체계화, 그러니까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의 밸런스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와 방법은 제가 이번 편 말고 다음 편에서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설립,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정되신 모든 대표님들 축하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